586 종족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자유공화 시민을 위한 숨통 트이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먼저 설 연휴 잘 맞으십시오. 오늘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설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력으로 하는 거죠. 세상에 웃기는 게 중국은 황하 지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주도한 문화인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태양력을 써야 됩니다. 어떤 농경민족도 음력을 쓴 데가 없어요. 제대로 된 농경민족은. 이 음력은 강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특히 조류 간만이 굉장히 심할 때, 그런 경우에는 음력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음력을 씁니다. 이 농사 짓는 중국 한족이 왜 음력을 택했는지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입니다. 설은 우리의 설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걸 차이니스 뉴 이어라 그러는데, 저는 꼬박꼬박 오늘도 누구한테 영어 편지 쓰면서 루나 캘린더 뉴 이어, 음력 신년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설은 우리 거지 왜 중국 거예요? 자, 오늘은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 이번 3구 대선을 계기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그냥 대충 떼었는데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니까 전 여기 머리 비었단 말이에요. 아니고 또 우리 설. 응? 예, 그렇죠. 우리 설이에요. 우리 설이죠. 우리 설이에요. 그게 저는 중국에 기분 나빠. 그 영어에서는 이 설을 차이니스 뉴 이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 신년이라 그러는데. 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묻어갑니다. 그냥 시니사이즈 월드 그래요. 이걸 전체를 그냥 뭐 중국, 한국, 중국화된 뭐 중국 세계 거기에 한 기퉁이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하고, 되게 중국적인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다 통용되는 걸로 그냥 추정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예, 어렸을 때가 이제 어린 게 아니라 사실 20살 넘어서죠. 예. 20대 중반에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주먹질할 뻔한 게 미국 애들 둘이 얘기하면서 날 가르치면서 차이나맨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내가 확 화나가지고 나 아닌데 그랬지. 영어로 이제 크라 그러거든. I'm not 이게 뭐 어쨌든 뭐 18세기, 19세기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연구 같은 게 많이 나왔는데, 르몽드 시니제 이래가지고 중국화된 세계 혹은 뭐 중국 세계 이러는데, 이제 조금 1급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걸 아는데, 네네. 되게 이제 큰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런 것들을 툭 넣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냥 그걸 추정을 해서, 근데 뭐 중국식 뭐 조공체제론 이게 뭐 2000년 동안 조공체제가 계속 진행된 것 같이 그냥 퉁쳐서 우리 의식을 홀리스틱하게 총체적으로 중국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좀 중국 중심으로 보죠. 그렇죠. 네,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귀찮고 무식하니까. 이게 이제 문화주의니까 선언적으로 그냥 예. 중국 세계다. 네, 그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뭐 공자 윤리가 통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자,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하는 이야기도 중국과 우리의 중요한 그 운명의 그 중요한 차이를 우리 좀 의식을 하면서 이제 또 정권 교체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좀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이제 옆 삼천포 얘기를 하면, 제가 요새 가끔씩 인터넷에서 뒤지고 있는 자료가 아직 정확한 자료를 못 뒤져서 제가 좀 더 뒤지고 있는데, 그 만주족, 여진족의 인구를 좀 뒤지고 있거든요. 현재 이제 만주족의 인구를 1000만 명 정도로 보더라고요. 소수민족 인구, 만주족을 1000만 정도로 봐요, 현재가. 제가 이제 만주가 이제 베이징 조약 때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키에서 그러니까 아무르강, 우수리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우터 만추리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만주는 베이징 조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1860년도 그죠?
러시아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넘어가죠. 예. 그리고 이제 내만주 지금 동북 삼성만 남은 건데 중국에는 근데 이제 그 원래 만주족의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말갈이잖아요. 말갈이죠. 예. 말갈인데 그게 이제 그 몽고 사람들이 만주인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주르첸이라고 불렀다고요. 예, 예. 그래서 주르첸이 이제 여진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말갈이죠. 여기가 고구려라는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 말갈 여진이 숫자가 작은 거야. 거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농경 기술이 발달을 해서 19세기부터 인구가 폭증을 했고 한이 그 발달된 농경 기술을 가지고 이 저기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렇죠. 예. 중국인들이 밀고 올라가서 지금 인구가 1억이 된 거지. 예, 예. 옛날에 제한된 농경 기술 가지고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주로 거기는 또 목축은 잘 많이 못해요. 못해요. 예. 그 와중 너무 추우니까 예, 예. 이제 밀과 콩을 이제 뜨문뜨문 씹어서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인구가 워낙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고구려는 나는 다민족 국가라고 생각해요. 다민족 연합 국가죠. 다민족 연합 국가라고. 그러니까 이 말갈과 그다음에 한반도 북부 사람들의 예. 연합 국가예요. 예, 그런데 이 말갈이 인구가 워낙 작으니까 한반도 북부가 오히려 인구가 컸을 거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지금 만족 1,000만밖에 안 되는데 한반도 북부 2천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2배쯤 그게 보통 그 비율대로 그냥 가요. 그러면 한 2배쯤 됐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가 소수민족이고 이 한반도 북부 사람들이 다수민족인 거예요. 그런 체제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중국과 우리 사이를 선을 어디서 걸 거냐. 저는 이제 만주 고토 회복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 1억이나 이미 중국인이 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 고토 회복했다가는 우리 다 말려 죽는 거야. 네. 동화되는 거야. 우리 중국화되는 거야. 그래서 만주 고토 회복하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중국 공산당의 간첩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은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죽고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3월 9일을 계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이제 해보시죠.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윤석열이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그 회복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짜 자유와 공화가 숨쉬는 진짜 공화국이 아마 될 거고 성장할 거고 다시 이 재번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윤석열이 그렇게 한다기보다 이 에너지가 터져나가서. 터져나가서.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은 더더욱 지금 아마 자폐가 될 거고 질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질식사의 경로로 들어선다. 예. 당장 질식사 한다는 게 아니라. 예. 반면에 이재명이 승리하면 이제 뭐 갖다 바치겠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세력권을 이제 완전히 예, 그러니까 예. 방해 없이 뻗겠죠. 중국이 반식민지 국가, 북한은 완전 식민지고 우리는 반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래 되면은 세계 정세 및 미중 역학이 다 변해서 중국이 스테팽양을 지배하고 바로 아마 일본과 중국이 충돌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형세. 극단적인 형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살벌합니다. 그래서 예. 뭐 하루하루가 다 역사의 변곡점이 또 뭐 기록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네.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3구 대선.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혼자 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진짜 우리가 공화국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예. 그 우리 좀 낯설다고 그리고 약간 경계심을 가져. 왜냐면 우리가 옛날 공화국이라 그러면 간첩이 나 평양가 간첩이야라고 이제 고백할 정도로 포섭이 끝났을 때 간첩이 딱 하는 소리가 내래 공화국에서 왔다. 그게 이제 전체주의를 위장하기 위해서 공화국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국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공화국이 뭐냐? 이게 자유롭고 이제 독립적 개인들의 그런 나라인데. 예. 그 진짜 공화국이 된다는 거가 어떤 크게 나눠서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조건을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그 뭐 네. 주권 이제 현대공화국은 현대문명에서 만든 공화국은 뭐 주권 재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본식 표현이지만 네. 이제 이 정치의 주체가 다 피플한테 다 옮아오고 그러면은 저변에서의 이 말하자면은 강력하게 이 주인들이 주인 행동을 하는 습속이 구조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예컨대 지금은 이제 우리 이렇게 많이 타락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정당은 있어요. 근데 정당의 그 주인인 당원들은 그냥 시작물입니다. 동원되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평당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중요한 국사에 대한 자기 관점들을 투영을 시키고 항상 그 말하자면은 이 국사를 견인을 하고 또 지지도 하고 뭐 이런 말하자면은 그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또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감시도 하고 그다음에 공명성, 무기열성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그게 작동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는 까딱 타락하거나 관심을 좀 놓으면은 무시무시한 범죄, 즉 주권을 도려내어 버리는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읍면동의 뭐 선관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개표하고 할 때 참관하고 감시해야 그걸 전제로 해야 무기열성을 전제로 한 선거가 진행되고 우리는 또 3.15 이후에 이제 큰 악몽이 있기 때문에 잘 해왔어요. 근데 그게 잘 안 이제 최근에 의혹에 이제 들어갔고 2,900명의 뭐 선관위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뭐가 있단 소리지 구린 게. 구린 게 있다는 얘기죠. 구린 게 있단 소리죠. 근데 이제 저 보통 이제 이걸 주목을 안 하는데 정당이 원내 정당이 읍면동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읍면동마다 그렇죠. 행정동 기준으로 전국에 3,587개입니다. 거기에 각 읍면동에 한 명씩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당이. 그걸 읍면동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라고 하는데 읍면동 정당 추천 선관위원에 열심히 참여해서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렇죠. 선거 참관 간수도 열심히 뛰어야 되고 교육감 선출도 열심히 해야 되고 후보 단일화해서 그 다음에 이게 또 주민자치회라는 게 요새 또 행정동 전국에 그렇죠. 3,587개 여기 주민자치회라는 게 다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이 한 행정동에 한 10명에서 3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한 6만 명 되는 인력이에요. 여기에 다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학교 운영위원회 전국에 15,000개 초중고인데 20명씩만 해도 30만 명이야. 여기 다 참여해야 돼. 그렇죠. 이런 거가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아직은. 자, 이 습속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요새는 개인이고 근데 개인이 이기주의의 극단에 치달으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우리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만큼 공적 그 어떤 모임, 조직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말하자면은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공화, 이 공적으로 서로 이 소통하고 결합하고 하는 공화가 움직이는 정당과 그리고 국가는 거기에 바탕에서 주권자들의 그 요구에 맞는 정부를 구성해 줘야 되겠죠. 이제 그게 돼야 되는데 뭐 그거 할 때는 그런 습속이나 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정신과 행동이 결합이 된 습속이 만들어져야 되고 앞으로 이걸 만들어가야 됩니다. 안 썼지만 저래서 이제 정신의 전쟁이 항상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국에 반대하거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화국에 반대하는 흐름에 대한 끊임없는 정신투쟁. 그렇죠. 이 정신전쟁이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신줄을 지난 한 30년 동안 놓고 살았기 때문에 이 정신의 지평에서 저쪽 그 썩어 빠진 좌좀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죠. 두 번째, 우리 한국의 특성인데 한국이 진짜 공화국이 되려면 결국은 남북 사이에 체제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계속 우리는 하나다라고 민족 지상주의가 아니라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체제를 통일시켜야 되는 거죠. 네, 자유민주주의, 예, 시장, 세계 예. 시장 이런 원리, 예. 개인 이런 개인. 원리로 체제가 통일돼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남북의 국가가 다르니까 이게 분리를 통한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야, 이게 저기 우리 조 교수님이랑 또 조 교수님의 사수이신 예. 그 노재봉 선생님. 노재봉 예, 전 예. 총리 그 석학 그 양반의 그 이론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저건 뭐냐면 자유조선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북한에 언젠가는. 그렇죠. 우리가 한반도에 지금 분단 관계를 변경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평양에 북한에 자유조선을 이 들어온다는. 예. 그러면 이제 북쪽의 자유조선과 남쪽의 대한민국 사이에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가칭 프리코리아 컨페더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헌법 3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야, 그러면 분리통일할 바야 빨리 헌법 3조 고쳐야지 이런 소리를 꽤 하실 있어요. 수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게 맞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이게 다 상대적인데 전체주의 학살 집단을 이 교전 단체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통일을 하거나 아니면 한반도의 한민족의 삶의 조건을 혹은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제적인 우리가 살만한 삶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북한 땅도 우리 거라고 헌법 3조에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전체주의 학살 집단이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라 교전 집단에 반란 교전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북한의 전체주의 학살 집단 혹은 전체주의 집단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헌법 3조는 유지돼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 3조를 내려놓게 되면 북한의 저 흉악한 애들을 정상적 정부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자유화되면 헌법 3조 바로 고쳐줘야지. 바로 고쳐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연합으로 컨페더레이션의 그러니까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헌법 3조야말로 헌법 3조야말로 북한의 흉악한 전체주의 지배 집단을 겨냥하는 총구예요. 그 대신에 북한이 그 흉악한 전체주의 지배 집단의 맛으로부터 벗어나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조선을 구성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때 헌법 3조 바로 내려놔줘야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헌법 3조가 이중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분리를 통한 통일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전체주의 소위 말하자면 교전 집단이 없어질 경우에 우리 북한 동포의 주민들이 자기 의사대로 자유조선을 건설을 하고 적절하게 우리하고 삶의 방식을 같이 수렴시켜서 맞춰가는 상황이 되고 공동번영을 하면서 마지막에 북한 주민들의 주권적 선택으로 통일하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체제를 혹은 삶의 방식을 통합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3조가 휴전선이 저런 이중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얼굴로 보면 남북 사이의 경계선이고 저쪽 얼굴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영향권 연계선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휴전선 흔들리는 얘기를 우리 마음대로 구상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질러놓은 게 많으니까 판돈 태운 게 위험하죠. 판돈 태운 게 많기 때문에 미국과 공조를 해서 발언을 해야 돼요. 이 남북 관계나 한반도 문제는 이 똑같이 그렇게 이중성이 있다고요. 휴전선이 이중적이듯이 헌법 3조가 이중적인 거지. 이쪽 얼굴로 보면 저거는 실효적이지 않은 굉장히 그 명분에 취한 선언적인 선언. 좀 또라이 같은 소리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쪽 얼굴로 보면 북한의 전체주의 지배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한 니들을 북한 영토를 합법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주체라고 인정하지 못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북한이 전체주의 지배 집단이 지배하는 한 저걸 내려놓는 순간 큰일 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당하고 발전적인 우리 체제의 근본이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사로서 민족을 통일, 즉 민족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하고 발전적이고 그 다음에
이 세계사에 기여하는 중요한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 스스로 던져버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저 문재양 정권 이상의 말하자면은 극단적인 전복 세력들을 허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네. 그 만약에 예. 정말로 3월 9일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이 이기고 예, 예. 이게 이 공화국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치 문화, 예, 예. 정치적 습속, 예, 예. 사람들의 행태가 이제 성장해서 바뀌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예,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흔들리고 북한이 급변 사태 거치면서 자유조선으로 나가게 되고, 예, 예. 이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은 어떤 처지에 몰리는 거예요? 망하죠. 왜냐하면은 중국 인민들한테 다수의 그 중국 인민들한테 한반도가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영향력으로 식민지든 반식민지든 혹은 세력권이든 저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 모범적인 개인과 자유가 숨쉬고 공화가 움직이는 나라로 된다 그러면은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 혹은 반동, 그거는 그 지배를 용인하기 힘든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그 저항선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 모순에 의해서 그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지탱해내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너희 아냐? 이 얘기로 중국 공산당이 계속 이제 중국 인민을 세뇌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렇죠. 네. 그때의 참조 모델이 뭐냐면 네. 김일성 특색 사회주의야. 그렇죠. 야, 김가 특색 사회주의랑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비교를 해봐. 그렇죠. 야, 너희 정말 행운인 줄 알아. 그렇죠. 이러면서 세뇌를 하는 건데, 네. 김가 특색 사회주의 아래서 살던 자들이 네. 살던 조선 인민이 네.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변모를 하면서 급속 발전한다. 네. 그래서 한반도가 다 아울러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G5를 저기 여러 보고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을 능가하는 파워를 갖게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됐을 때 14억 명이 어떤 심리적 충격을 받겠냐. 저건 바로 옆에 우리가 석방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조선 땅이 그러니까 이? 예, 자유가 숨쉬는 산소의 그렇게 이제 원천이 14억 된다. 명이 이런 생각하는 거지. 야, 우리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덕분에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야, 우리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냐,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냐. 네, 예.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냐,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냐. 왜냐하면 그게 또 이제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내부도 한 30년 동안 예, 예. 미국과 중국이 이제 뭐 협조를 하는 시기에 우리가 그게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예, 예. 중국도 한 모델이 예, 될 수 예. 있다 이랬는데 최근 한 네. 5년 동안에 이건 아니구나 예.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네. 일반화돼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러한 사정이 관점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표현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한국인의 일반적인 관점을 예. 먼저 한번 보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관점을 제일 먼저 제기한 건 유재열과 백모고 예. 뒤늦게 불과 한 열흘 전에 조선일보 김대중마저도 이 관점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칼럼 뭐냐? 중국 속국이냐? 한미동맹이냐? 3구 대선은 그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결론이 났는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말하자면 안미 경중을 제일 먼저 네. justify 그걸 정당화시켜 줬단 말이에요. 김대중 씨가. 안미 경중이라고 하면 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다리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환생 리영이 같은 소리를 한 거야. 그걸 그렇죠. 누가 안미 경중이라는 단어를 누가 많이 열심히 퍼뜨렸냐? 이 김대중이라는 양반이 많이 퍼뜨렸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관점이고. 예. 자, 그러던 사람이
뒤늦게나마 참회의 반성문은 한 줄도 없이 갑자기 대단한 무슨 교시를 내리는 양, 속국으로 사느냐 동맹으로 가느냐 삼구 대선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뭐 일단 그 말씀 자체는 우리는 대환영입니다. 우리가 해온 얘기야. 한 뭐 3, 4년 전 트럼프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와 중국의 경제 관계는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의 나를 세울 경우 망국이 명약관한데 아야 기지를 발휘하고 잘 구슬러야지 이런 논조로 중심으로 하고 사실 안미 경중이 아니라 친중이죠. 친중이죠. 친중 이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김대중 씨가. 예.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김대중마저 이제 백기투항 한 거 이쪽으로. 일단 그러니까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이제 눈앞에 딱 보이는 건 뭐냐면 한미 동맹이야, 중국 속국이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 중국이야, 미국이야. 이게 눈에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더 깊게 한 단계 내려가면 중국 공산당이 죽을래, 대한민국이 죽을래. 그렇죠, 그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죽냐, 대한민국이 죽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한 5년 전에 트럼프가 제기했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그 내용을 알면서 미국에 의한 중국 제압, 미국이 중국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부인하고 하다가 시진핑의 최근 움직임을 보고 미국의 일관된 대중 제압을 보니까 중국이 죽어가고 있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미국의 동맹의 자산을 잘 이용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런 결론에 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유가 뭐 보구가 아니라 여기는 글로벌리스트 하청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본진이 바이든이 트럼프랑 붙었었던 대선 전국까지만 해도 2020년 11월까지만 해도 글로벌리스트 본진이 미중 화해를 얘기했었어.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의 미중 전쟁을 비판하는 입장이었어. 2020년 내내. 그런데 이제 트럼프 끌어내리고 바이든 이제 앞장서서 내보내 놨는데 그동안에 시진핑이가 개판을 쳐놓으니까 이거 뭐 미중 화해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본진이 미중 대립으로 넘어가 버렸다고요. 2021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이나 중앙일보 같은 글로벌리스트 하청 세력 내지 중국 공산당 친교 세력은 친교를 감추고 하청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야 뒷북 치면서 한미 동맹이냐 중국 속국이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행간에는 곳곳에 친중을 못해서 안달복달인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체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말 혼합 그런 게 가능하도록 착시 현상을 일으켰던 30년 동안에 그 안에는 이제 미중 미룰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건 전체주의와 문명적 자유공화는 근본적으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한미 동맹이냐, 종북 굴복이냐, 종북 속국이냐, 종중 속국이냐, 한미 동맹이냐, 종중 속국이냐, 그거를 피부적으로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건 그거고. 미국 사람들이 요번에 3구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또 피부적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인들한테 뭘 말하고 하냐. 미국 사람들이 야, 너희 한국 사람들 이런 처지에 있어 라고 지금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고 아마 문명세계의 아주 일반적인 입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대선을 거쳐서 만약에 중국의 반식민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면 한국 죽는다. 한국만 죽는 게 아니라 세계 전 망한다. 세계의 구도가 바뀌어가는. 근데 일단 말 자체는 한국이 망한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 세력에 대한